예, 어제 이격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평선의 심화적인 교육 부분을 추세 분석 내 이평선이죠. 심화 교육 부분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씩 혼돈스러워하세요. 지금 어떤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게 뭡니까? 일본식 캔들을 배웠어요. 캔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정도에 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패턴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패턴 분석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은 추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 분석 중에서 이평선과 저항선, 지지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평선 다 끝났고, 저항선, 지지선도 맨 처음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지표들을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표 분석 들어가야죠. 패턴 분석, 서형식 패턴 분석은 아마도 길게 해봐야 2주 정도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추세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추세란 뭐라고요? 한 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거.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종류, 추세 분석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뭐뭐 배웠습니까, 지금? 지지선 처음에 배웠죠? 그죠? 저항선 배웠죠? 그리고 나서 추세선 배웠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평선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 16강부터 해서 23강까지, 오늘까지도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부터는 무엇을 배우겠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섹시한 건데요, 이게. 이 갭이라는 부분이요, 또 사람 또 굉장히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갭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 어제 이격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배울 반전일과 되돌림, 이 구간에서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분석에서는 이평선 배웠고요. 갭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교육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갭은 무엇인가? 갭이란 무엇인가? 네? 갭.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이 또 막연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또 적어놔 봤는데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의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서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자료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갭이 생기는 이유, 갭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의 캔들 몸통과 이쪽의 캔들 몸통이 발생됐을 때 여기 이 구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갭이 몸통과 몸통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음봉이에요. 음봉. 양봉으로 칠게요. 죄송합니다. 양봉. 양봉이면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쪽도 양봉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여기예요. 그죠? 시가가 여기에 생성되고 종가가 여기서 생성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가 여기 대비해서 이만큼의 갭이 발생된 이후에 캔들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심화 교육에서 다시 해드릴 거예요. 지금의 갭의 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게 뭐다? 캔들의 몸통과 몸통, 눈에 보이는 갭, 이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럼 좀 쉽죠. 눈에 보이니까. 다만 이 갭이 발생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 위치만 잘 잡아내시면요. 어마어마한 종목들 잡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흔히 얘기해서 셀트리온의 강세, 어마어마한 강세가 나왔잖아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강세. 그러한 부분. 시가총액이 뭐 4조, 5조짜리가 순식간에 수십 퍼센트의 주가 흐름이 나온 것처럼 이 갭 상승이라는 부분, 또 혹은 갭 하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잘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갭 발생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 갭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혹은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하락만 보여드리네. 상승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승으로.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종가가 만약에 여기가 음봉이었어. 네? 음봉이었고 여기가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엄청난 겁니다. 음봉이면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이만큼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요 갭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여기가 양봉일 경우에는 요 정도 갭이겠죠. 어찌됐건 이러한 갭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전일에
무엇인가에 재료가 있었다. 큰 재료가 있어서 위든 아래든 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등락이 나와서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발생되는 공간. 근데 이 부분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캔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실질 일본식 캔들을 쓰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완전하게 쓰고 있는 거죠. 미국식은 또 미국식 선 차트도 있고 또 미국식 막대 봄 차트도 있는데 거기에는 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위주에서의 이제 그 갭을 놓고 보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고요.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5% 상한가 부분, 상한가 하한가 부분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30%로 밀려 나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뭐 넓어진다 할지라도 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강력한 추세가 형성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갭이 자연갭 같은 경우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돌파갭, 급진갭 뭐 이것도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캔들 배울 때 우리 이름 안 외웠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저항과 지지 라인을 뚫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갭이 새로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들으면 흥분하셔야 돼요. 네? 왜? 내 종목의 시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발생된 갭이 이렇게 갭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발생된 갭이 여기서 밀려 떨어져서 메꿔버렸어.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혹은 올라가면서 메꿨다. 하락갭인데 올라가면서 메꿨다. 그것도 역시 그 갭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갭의 종류 바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단 실전 차트를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갭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갭의 종류죠. 종류 보시면은 보통 갭이 뭐냐? 보통 갭이 뭡니까? 추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멸되는 갭입니다. 이거 뭐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또 하락으로 그려드릴 뻔했는데 이왕이면 상승으로 이렇게 잡아드릴 때 이 갭이 의미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추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에서 그런 갭이 어느 갭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돌파 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급진 갭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캔들 배울 때도 중요한 것만 배웠죠. 이거 뭐 별 3개로 칠까요, 그러면? 별 3개. 그리고 얘네들 별 2개 주면은 또 저기 할지 몰라니까 얘는 별 그냥 1개. 네? 이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는데, 이해하실 때에도 보통 갭이나 소멸 갭 같은 경우는 거의 큰 의미는 없고요. 돌파 갭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요한 지지선을, 네? 지지를 막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음봉으로 푹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개파락으로 펑 치고 내려갔어요. 개파락으로 그냥 펑. 그러면 지지 라인이 확 상승되고 있다가 개파락으로 펑 치고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그 전날 엄청난 악재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재료의 노출로 인식이 되려면 그 갭을 최소 일주일 이내, 5거래일 이내에 메꿔버려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이게 지지 라인인데 이렇게 가다가 개파락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을 최소 5거래일 이내에 메꿔야 되는데 못 메꿔버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이 갭이 저항선으로 형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음봉으로 밀려 떨어질 때보다 더 강력한 저항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막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계속 못 들고 올라가서 막혀버렸어. 그 막힌 구간을 그냥 양봉으로 쫙 뻗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갭으로 펑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항이 뚫리고 올라갈 정도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질 거고요. 재료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게 노출되는 재료다, 소진되는 재료다라고 한다면 5거래일 이내에 그 갭을 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되거나 그 갭 위에서 움직인다? 그럼 거기는 강력한 지지라인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종목은 만약에 엄청난 강세가 띄어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파 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 밑에 급진갭을 또 한번 볼까요? 급진갭도 이게 별 3개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2개뿐이 못 그렸나요? 3개. 예? 어마어마해요. 왜? 돌파 갭이 빵 하고 나오면은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굴릴 경우가 있어요. 예? 무조건적으로 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 돌파갭이 나올 정도면 시세를 인정을 해주고 또 수급도 봐주고 또 재료도 봐주고 우리가 배운 이평선, 뭐 지지선, 뭐 또 기본적 분석에 의한 펀드멘탈 다 봐주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눈으로 본 주가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편입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뭐가 나오냐? 급징갭이 또 나와요. 급등을 갭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래 저항선을 뚫고 갔는데 그 위에다가 또 갭이 또 나와버려. 야, 이거 과열인가? 과열이기도 하죠. 다만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리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이해를 하시면 내가 단기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대형주에서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셀트리온은 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만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뭐 4조 원대에서 그냥 7조 원대까지 그냥 숭숭숭숭숭 가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갭 부분을 이용해서도 전략을 꾸려나가실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멸갭의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이나 추세가 진행되다가 뭐 개파락 나올 수 있고 갭상승 나올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 마지막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소멸한다. 이 추세가 소멸하고 꺾여진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 이제 소멸갭이 형성되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구간이냐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말 그대로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굴르다가 돌파갭 못 들어가고 급진갭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너 이거 뭐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막 공매도 때리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매도 야 너 죽어봐. 근데 추세가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쇼 커버링이 나와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조그만 갭이 하나 또 나오겠죠. 그리고 혹은 뒤늦게 쫓아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거 뭐지 하고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갭이 마지막 갭이 되는데 얼마 더 못 가고 자연적으로 갭을 메꾸든가 혹은 개파락으로 갭을 또 메꿔버리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소멸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고점에서 그것을 잡아내고 인식을 해서 잡아내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 공략을 하더라도 나머지 우리가 배운 자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 창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교재 지금도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교육교재 빨리 다운 받으십시오.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첨삭 지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